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증권가는 100조를 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34만원에 멈춰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붙은 숫자 하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6월 17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3만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목표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수준의 이익 체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삼성전자 종가는 34만 6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증권가는 53만 원을 말하는데 주가는 그 절반 남짓에서 숨을 고른 셈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의 질문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미 봄 저점에서 몇 배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는 말도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52주 최저가가 5만 6천 원이었으니 지금 가격은 그 자리에서 6배 넘게 올라온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3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언제 검증되는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 확인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증권가가 100조 원이라는 이익 체력을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HBM사를 계기로 삼성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논리가 다음 주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1일 7,763에서 6월 16일 8,726까지 불과 사흘 남짓한 거래일 동안 90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 6월 17일에는 8,719로 마감하며 한 박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반도체 대형주였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메모리 기업의 높은 환율은 영업이익의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해 왔는데 원화가 다소 강해졌어도 여전히 1,500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4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52주 최고가가 37만 원이었으니 지난 고점에는 아직 닿지 못한 자리입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데 삼성전자는 고점 아래에서 방향을 가늠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급을 보면 그 망설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외국인은 6월 12일 하루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288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랬던 외국인이 15일과 16일에는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보유율도 6월 초 48.07%에서 16일 47.60%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루 사고 이틀 파는 식으로 방향이 자주 바뀌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몇 퍼센트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권가가 100조 원이라는 이익 체력을 말하는 출발점은 메모리 가격입니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을 174조 원, 영업이익을 91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성과급 영향을 빼면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장과 설비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 같은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이익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올해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45%, 낸드 평균 가격이 60%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월가 보고서들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D램이 4.9%, 낸드가 4.2%, HBM이 5.1% 모자란다는 계산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격차가 2011년 이후 가장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D램이 60% 안팎, 낸드가 70%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이 과거 메모리 호황과 다르게 읽히는 이유는 계약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물 시장 가격은 아직 1% 안팎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실제 기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 가격은 30%에서 40%씩 뛰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워낙 큰 데다 공장을 새로 지어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사들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위약금 조항까지 넣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반년마다 출렁이던 과거와 달리 이익의 바닥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변화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아직 많은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클 주식으로 봅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강해지고 꺾이면 다시 눌리는 종목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권가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HBM4부터 경쟁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HBM 경쟁은 누가 더 좋은 메모리를 만드느냐에 가까웠습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 시스템 설계 역량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통합 경쟁으로 바뀝니다.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삼성은 자체 4나노 공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갖춘 회사라는 점이 그동안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됐던 파운드리가 고객사 이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반도체 TPU의 메모리 I/O 다이를 삼성 2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협상에는 HBM 추가 물량까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TSMC가 가격을 올리면서 퀄컴과 미디어텍도 삼성 2나노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테슬라의 AI 칩, 엔비디아 계열 칩도 삼성 파운드리와 엮여 거론됩니다. DS투자증권은 4나노와 5나노 수주가 늘면서 올해 4분기에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분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흑자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은 파운드리 적자였습니다. 메모리에서 이익을 내도 파운드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회사 전체 가치가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 적자가 줄고 흑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전체 평가를 다시 매길 명분이 생깁니다. 53만원이라는 목표가가 단순히 D램 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번에 묶어보는 데서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고 가겠습니다. 구글도 퀄컴도 미디어텍도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 계약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수급도 아직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8.07%에서 47.60%로 내려온 뒤 하락 속도만 겨우 멈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리가 말이 아닌 숫자로 확인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대는 다음 주 수요일, 현지 시각 6월 24일입니다. 메모리 3사 가운데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분기 매출 3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마진을 81%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는 가격이 정점을 지나면 매출보다 마진이 먼저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가 유지되는지 더 높아지는지 아니면 꺾이는지가 지금 호황의 깊이와 수명을 가늠하는 신호가 됩니다. 증권가 매출 추정치가 337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벌어져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눈높이가 이미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34만원까지 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차트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숫자들이 보여줄 겁니다. 오늘 짚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권가는 목표가를 53만원으로 올리며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수준을 거론했고 그 바탕에는 15년 만에 공급 부족과 위약금까지 담긴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HBM사부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번에 묶어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도 분명합니다. 파운드리 검토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이크론의 마진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과열 논란도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갈 지점을 세 가지로 두겠습니다. 첫째,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매출 50조 원 자체보다 매출 총이익률 81%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파운드리 고객사입니다. 구글 리나노와 HBM 추가 물량 협상이 검토에서 계약으로 바뀌는지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이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재평가의 분기점입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47.60%까지 내려온 보유율이 다시 올라오는지 12일의 순매수가 일회성에 그칠지 이어질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는 이 흐름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변수에 가깝지만 발표 결과가 우호적이냐 아니냐는 단기 수급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권가가 던진 53만원과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사이클주로 볼 것이냐, AI 인프라 전반을 갖춘 회사로 볼 것이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 답은 오늘 단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마이크론의 마진과 파운드리 계약, 그리고 외국인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